가장 일반적인 자기 체계의 안전 적용들 가운데 하나는 허구적인 타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관계는 환상적인 두 집단 유형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체계가 불안을 느끼거나 자기 존중감이 위협을 받을 때 경험 위에 허구적 유형들이 덧붙여진다. 이것들은 자기 이미지와 그에 반대되는 타자의 이미지로 구성된다. 예를 들자면 무력하지만 가치가 있는 자기와 마술적이고 자비로운 타자, 또는 피해자인 자기와 강력하고 폭군적인 타자, 또는 특별한 자기와 감탄하는 타자 등등이 그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계속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러한 예측은 새로운 경험에 과거의 환상적인 관계의 유형을 투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설리반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행동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타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나 매우 불안해지고 그에 따라 안전작용들이 삶을 통제하려고 할 때 과거의 자기와 타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환상적 두 집단은 현재의 실질적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모호한 것으로 만든다. 설리반은 이러한 관계를 병렬적인 통합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환자가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대인관계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 속에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대인관계적 상황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강제적이며 환상적인 병렬적 통합은 단순히 자폐적인 창조물들, 예컨대 클라인의 이론에서 자기와 대상의 구성물처럼 창조물들도 아니며 보편적인 욕구들과 관련된 표적 유형들, 예컨대 코어스의 이론에서 자기 대상 구성물처럼 유형들도 아니다. 현실을 습관적으로 왜곡하는 나와 너 유형들은 과거의 타인들과 가졌던 실제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이러한 나와 너의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 과거처럼 불안정한 방식으로 현실의 사람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는 불안에 직면하게 되고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 설리반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의 대인관계적 상황으로부터 그 발달의 역사를 시작한다. 때문에 이 발달의 역사는 한 개인이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기능하느냐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리반의 체계 안에서 불안에 대한 불안은 모든 정신병리의 핵심이며 근본적인 자기 조직의 원리를 구성한다. 불안에 대한 최초의 경험은 심한 무력감과 수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공포적 여운을 남기며 심지어 경미한 정도의 불안 경험에 대해서도 공포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자기는 안전의 욕구에 기초하여 작용한다. 즉 자기는 불안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피하려고 한다. 자기는 사람들이 안전을 확보해 준다고 믿는 권력, 지위, 명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설리반은 용어의 사용에서 자기는 부정적인 그리고 보존적인 기능을 의미한다. 자기는 불안의 위협으로부터 성격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고 그 영역 안에서 만족감과 쾌감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정감을 유지한다. 자, 여기서 조금 멈춰보죠. 여기서 셀프에 대한 얘기, 설리반이 봤던 셀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여기서 환상된 두 집단 유형이라는 말이 처음에 169쪽에 나오는데, 일루저리 투 그룹이라는 말이죠. 일루저리 투 그룹 패턴스라고 나오죠. 허구적인 타자라는 얘기도 나오죠. fictitious others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셀프 시스템이라는 게 자기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사용되죠. 설리반 경우에는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데 셀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셀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셀프는 혼자 있을 수 없잖아. 타자가 또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방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설리반의 이론에서 우리의 욕구를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만족을 얻고 싶은 욕구하고 하나는 안전을 얻고 싶은 욕구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인 거죠.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방어하는 자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두 개의 환상적인 개념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one of the most prevalent of the self-systems security operations entails the evocation of fictitious others. 가장 일반적인 자기 체계의 안전작용 가운데 하나는 허구적인 타자들, fictitious others, 허구적인 타인들인데, 허구적인 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할 때, 셀프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이죠. 자기라고 하는 어떤 자아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죠. 어쩌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기 표상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근데 자기 표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더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그러니까 대상 표상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픽티셔스라고 얘기하는 거, 허구적이라고 하는 거, 허구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외부에 있는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허구적인 대상이라고, 이게 내적 대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내적 대상, 대상관계에서 얘기하는 내적 대상들은 혹은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적 표상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표상의 세계죠. 표상의 세계는 실제 현실적인 그 대상이 아니죠. 현실적인 타자가 아니고 허구적인 타자라고 했을 때는 이건 물론 원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픽티셔스 오더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심리 내적인 존재이죠. 불가의 세계는 무아라고 하는 경제가, 나라고 하는 개념 자체, 나라고 하는 표상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러 가지 어떤 표상들이 있는데, 자기와 관련되는, 특히 이 아상, 나라고 하는 상 자체가 누구나가 아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다는 얘기를 그냥 아무것도 없다로 받아들여요. 허무주의에 가깝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불가에서 얘기하는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모하고 있는 어떤 상으로서의 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상 자체도, 우리가 내적 대상 자체도 고정된 대상이 아니고 계속 변모하는 대상인 건데, 이걸 우리는 어떤 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고정된 것처럼 느끼죠. 우리의 나의 표상 자체도 고정됐다고 우리가 느끼고, 대상 표상도 우리가 고정되게, 타자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고착해서 생각하는, 고착된 어떤 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재법무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불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만 고정된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어떤 상들, 모든 대상들, 모든 타자들도 고정된 타자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다른 대상들도 변모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변모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모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변모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의 고통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라고 한다면, 그 상에 매여서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게 온갖 일이 일어나죠. 내가 나를 평가하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평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상이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념이라,
그러니까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상 자체는 실제의 일이 아니, 실제 살아있는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저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각색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 본다면 아이들이 초기에는 대상을 볼 때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이해하잖아요. 살리반도 마찬가지로 좋은 경험들을 모아서 좋은 엄마라고 그러고 나쁜 경험들을 모아서 나쁜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엄마, 나쁜 엄마. 그러면서 좋은 나, 나쁜 나, 내가 아닌 나, 뭐 이런 개념. good me, bad me, or not me.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써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어떤 경험은 결국 대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결국 대상에 대한 어떤 개념은 결국 대상과의 경험 자체가 나의 경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상과 나를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해야 되죠. 이 대인관계 속에서 대상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과 지금 내가 그 대상의 일부로서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 함께 있는 내가 느끼는 또 나의 상이 있죠. 그 대상상과 내 상이 이게 완전히 분리개별화 되지 않은 상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분리되지 않은 상이니까 서로 강렬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는 여러 표상들이 있는데 이 표상들을 우리가 불안을 덜기 위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항상 환상적인 두 가지 집단 유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illusory two group 패턴이 relations of most people tend to be dominated by illusory two group patterns. 우리는 항상 환상적인 두 집단 유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유화적인 거죠. 이게 대상을 만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인데 illusory two group patterns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별해서 보는 이런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실제는 그룹핑이 없는데도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두 타입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마음이 작동하는 방법인데 일단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이 대상을 둘로 나누는 패턴이 있다. 어떤 결과를 봐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중 한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극좌 극우. 그러니까 불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죠. 극단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기서 얘기하는 환상적인 일루서리 투 그룹 패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냥 좌와 우가. 근데 좌와 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좌를 없애면 우도 없어지죠. 좌와 우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항상 우리는 이 좌냐 우를 서로 구별하는 이런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계속 이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항상 이걸 둘로 나누는 패턴이 있어요. 두 개의 카테고리를 꼭 나누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강 목사님 잘 이해를 하겠죠. 융이 얘기했던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도 우리의 마음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나눌 때도
내향성, 외향성, 인트로버트, 엑스트로버트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내향성과 외향성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내향성으로 드러나고 어떤 외향성으로 드러나는데 그 상황에 따라도 다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내향성이야 외향성이야 꼭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계에서도 어때요? 우리는 항상 어느 한 당이 주장하면 다른 당은 무조건 반대 이런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통합적으로 어떤 사물을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나누어서 보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인지 능력 자체가 통째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는 건 좋은데 그걸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하나의 현상 중에 특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보는 건 좋은데 이거 자체로 완전히 세퍼레이션 시켜서 우쪽과 좌쪽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허구적인 타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리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행동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타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나 매우 불안해지고 그에 따라 안전작용들이 삶을 통제하려고 할 때 과거의 자기와 타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환상적 두 집단은 현재의 실질적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모호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좋은 쪽 나쁜 쪽으로 갈랐던 이 체험이 있죠. 멜라니 클란이 얘기했던 good mother, bad mother라고 하는 게 인터널라이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설리반 나름대로 설명하는 대인관계 쪽에서는 설명하는 방법이 삶이 굉장히 불안해질 때 그래서 뭔가 안전작용이 필요한데 환상적인 두 집단에 대한 과거의 체험이 현재의 실질적인 관계를 왜곡시키게 되거나 모호한 상태로 만든다. 이걸 설리반은 패러텍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렬적 통합이라는 얘기를 정신분석 다른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건 전이를 얘기해요. 트랜스퍼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라는 용어를 전이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현상들을 대인관계 설리반은 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패러텍스 인티그레이션 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병렬적 통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건 과거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병렬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그걸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병렬적이라는 얘기는 설리반 얘기인데 설리반이 얘기하는 패러텍스 인티그레이션은 논리적이나 현실적인 관계보다는 주관적이거나 정서적인 체험을 배경으로 모든 것을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데 여기에서 왜곡된 대상 경험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전이 보통 우리가 다른 정신분석가들이 얘기하는 전이 트랜스퍼런스나 그리고 프리미티브 리레이셔널 미닝 메이킹 아주 원시적인 관계적 의미 생성 이런 것들이 패러텍스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연결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이거나 정서적인 연상에 의해서 사건들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있으면 정서적인 어떤 유사성이 있으면 그걸 거기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체험했던 관계적 경험들을 배경으로 나의 대인관계에 대한 예상을 한다네. 대인관계에 대한 나의 예상 자체가 과거의 관계적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과의 지금 새로운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리는 거죠. 과거의 관계 경험을 현재의 관계에 지금 가지고 오는 거니까 여기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과거는 과거, 현재는 전혀 다른 관계인데 과거의 관계 경험을 현재의 대인 관계에서의 자기의 기대 혹은 예상을 바로 그 과거의 경험으로 한다는 얘기. 내가 옛날에 보니까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행동해. 나는 우리가 그런 선입견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누구나가.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 우리 원시적인 우리가 체험을 이해하는 어떤 템플레이트가 우리 안에 어떤 자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현재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왜곡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정신분석가들은 이거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정서나 생각 혹은 과거의 대상관계, 대인관계를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상담자의 관계에서 과거가 재현되는 거죠. 이걸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제 나눴던 게 저게 어떤 지금 멜라니 클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면 대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내면 그렇죠. 대상이 왜곡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자기 내면에 분열된 구조가 표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미화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상담에서도 조금 경험해서 이쪽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느낀 건데, 미화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과거의 경험이 사실은 팩트는 그 경험이 굉장히 어떤 나쁜 경험인데, 그거를 상담자 앞에서는 그걸 미화해서 교수님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서적인 유사성, 자기에게 그걸 따스함으로 표현해서 미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게 반응을 하는 어떤 경우가 있는 것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이 사람 안에 보통 경계선 레벨이거나 아니면 사이카틱한 레벨의 환자들은 대부분 대상의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고 항상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경험도 있지만 좋은 경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투사할 때는 좋은 경험을 투사하기도 하지만 나쁜 경험을 투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왜 좋은 경험이 투사될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안에 분열된 심리 내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분열된 이 그분의 그 구조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은 저한테 표현하기를 따스함으로 표현했거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걸 따스함으로 표현했는데, 그 어머니와 그 따스함의 현장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현장에서의 나쁜 그 경험의 장소로 어머니가 데리고 간 건데, 근데 그거를 따스함으로 모였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살짝 물었을 때 이분이 빨리 그거를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기 싫은 어떤 정서. 그러니까 같은 체험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잖아. 아버지하고 나쁜 경험이지만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이 사람은 또 그 좋은 경험이 있잖아.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패턴이 있잖아. 같은 어머니에 대한 정서도 지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있고, 한편에서는 좋은 뜻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서가 다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은 엄마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나쁜 엄마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에 따라서 드러난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 사람 안에 좋은 것만 있거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관계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쁜 대상이 출현하기도 하고 좋은 대상이 출현하기도 하고 그게 투사가 일어날 때도 각각 다른 투사가 일어나요. 어떤 것이 무엇을 추력해야 되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똑같은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상담 초기에는 서로 기분이 좋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전환점이 생기면서 상담자를 아주 나쁜 대상으로 보고 바로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투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를 계속 투사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바로 그전 투사는 걷어들이고 새로운 투사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분 안에 자기 안에 내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사람 내면 안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이 분열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리반이 패러택식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병렬적 통합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것하고 현재 것이 그냥 엉킨다는 얘기죠. 인티그레이션 됐으니까.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연기적 오해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잘못 오해된 거죠. 과거의 것이 현재를 표현하는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스는 그 결국은 허상이고 꿈이에요. 패러택식 인티그레이션은 용어 자체가 좀 독특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관계적인 측면의 용어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경향들인데 현재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깊이 체험된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현재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잘못 오버랩되는 거죠. 현재의 관계들을 과거에 정서적으로 체험했던 어떤 유형들을 통해서 현재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을 병렬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과거의 어떤 유형들은 진실되다고 느끼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체험했던 것을 과거에 정서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현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경향을 병렬적 통합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무리하게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전이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 전이는 우리의 내적 대상 관계를 어떤 면에서 우리의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심리 안에 있는 정서나 생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타시 이것이 투사된다고 하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설리반이 얘기하기는 패러택식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병렬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관계와 현재의 관계가 이게 서로 과거의 관계 속에 체험했던 그 체험을 가지고 현재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현상적으로 보면 여기서 자아심리학자나 전통 심리학에서 전통 정신분석이 얘기하는 트랜스퍼런스의 개념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강 목사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누시는 의사가 있으시면 좀 나누시죠. 꼭 무슨 정신적인 특별한 정신증까지 레벨은 아니더라도 신경적 레벨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서구사님 이야기한 거라고 관련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겪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어떠냐면은 제가 관찰해 보니까 과거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현재 자기가 달라지는데, 현재 자기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좋은 면으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든지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평가하든지 간에 뭔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대상에 대한 해석을 현재 자기 대상이 좋게 느껴지거나 좋게 보이도록 하려고 과거 대상을 갖다가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바뀐 거는 현재의 자기 모습인데, 현재 자기 모습을 항상 동일한 걸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과거 대상을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예를 들면은 자기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절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좀 비난을 해서 하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뭐 되게 억압적이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몇 년이 아니 한참 지난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딱 그러고 나니까 자기에 대한 좋은 쪽이나 부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님 되게 좋은 분이었다라고 해가지고 현재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과거의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자기 방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사실은 너도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계속 하는데, 그 말을 안 해주면은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 괜찮은 분이다. 우리 아버지 괜찮은 분이다. 이거 상도 받았고 뭐도 했고 뭐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좋으신 분이구나. 어쩐지 그분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나오면은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나쁜 편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상당히 좋은 분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면은 현재 자기의 모습에 대한 어떤 불만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자책감이라든지 저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과거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르게 말하면 과거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자기를 느끼면서 자꾸 뭐냐면 주변의 거를 바꿔가면서 자기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는 느낌, 이렇게 저는 들었었어요. 아주 좋은 어떤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리반이 얘기하는 안전작용들, security operations라고 하는 게 안전작용들 중에 이 교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불안한 지점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다른 정신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한 내용보다 좀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다른 정신적인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옮겨가는데, 종종 힘이나 위대성 그리고 특별함 등에 대한 환상적인 느낌을 갖는 내용으로 주의를 돌리는 기능을 갖는다. 이게 안전작용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안전작용들은 자기를 위대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자기 체계에는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의 형태를 영속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지금 과거의 자기를 지금 다시 또 과거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도 이 일환이죠. 자기를 위대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음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코우세 이론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털 이마고, 그러니까 자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한 셀프가 되려면 그랜디오스 셀프가 자라고, 또 한편에서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잘 어린 시절에 수용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건강한 셀프가 형성이 되는데, 응집력 있는 셀프가 형성되는데, 과거에 이것이 미러잉 되거나 격려되거나 지지되거나 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그랜디오스 셀프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걸 잘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기간에는 연약한 아이가 이 불안한 세계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구성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부모 주위에서 이걸 협조해줘서 얘가 그랜드 셀프를 드러냈을 때 그래 라고 미러잉해주고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부모 원상으로서 아이에게 노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대상이 되어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중요한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한 셀프 이스템이 생겨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우스의 체험으로서는. 그래서 건강한 자기 표상이라고 할까요? 응집력 있는 자기. 이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코우스의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설리반은 그 이전에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관계대 이론가들은 이 설리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나눌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의 욕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협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자기의 욕동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이 불안이라는 정서는 그 안전에 대한 욕구는 그 대상을 통해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야. 대상과의 협조 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불안이 생기면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상황에 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대상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채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불안한 정서는 대상과의 관계가 오히려 파괴되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불안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겪는 불안은 대상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양육자가 가진 불안 때문에 아이가 불안해졌는데 이 관계가 지속되면은 오히려 계속 더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욕동과 안전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욕동 간에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를 단절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아니면 자기를 아주 과대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형식이 되거나 과대자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철수하거나 이러면서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와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는 자기가 잘났다고 해가지고는 협력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철수해버려도 협력이 안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는 과정 속에서는 대상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게 글쎄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를 추구하는 데는 협력 관계가 기본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데 불안해질 경우에는 이 불안이라는 정서는 대상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대상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패턴이 있고 대상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불안 자체가 대인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모습의 대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불안이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대인 관계의 양태, 대인 관계의 발달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불안이 어느 정도 큰가, 불안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설리반의 이론을 헤어벤 이론이나 혹은 멜라니 클라인 이론이나 프로이드 이론과 우리가 비교 정신분석학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